국민의 의혹 제기는 자유이며 권리입니다. 국가 운영을 비롯한 공적 사실에 대해서 국민이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자에게 그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어떤 권력이나 이유로서도 금지하고 제한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적 자유이면서 주권 행사의 과정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참정권 이런 권리들의 내용이며 이를 통해서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스스로 보양시킵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의혹 제기를 금지하거나 외면하거나 혹은 비하하는 것은 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작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권 재민 원리 자체를 부정하는 비민주적, 반문명적 태도입니다. 이러한 정권은 국민의 인정을 받기 어려운 세력으로서 국민적 저항의 유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선거 관련 의혹의 해명 책임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제도는 이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방편이고 그 정당성의 근거는 우리 국민의 동의와 신뢰입니다. 만약 국민이 어떤 제도의 존립 자체나 운영 방식에 대해서 불신을 표하고 의혹을 제기한다면 그 제도 운영자인 정부는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제도의 정당성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국민에게 해명하고 설득해서 국가 제도를 유지해 가는 것이 정부의 숙명적인 본연의 책무입니다. 그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정부이기를 포기하는 일이거나 혹은 우리 권력과 권한과 정통성은 그것은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야. 시비 걸지 마. 시비 걸어봤자 소용없어. 그리고 계속 시비 걸면 처벌하겠다. 라는 식의 왕권 신수설적인 태도에 불과합니다.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제도의 출발점입니다. 정상적인 선거가 없으면 그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선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그 어떤 제도에 있어서 보다도 완벽한 그리고 철저한 그리고 최고도의 적법타당한 운영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거 방식이나 선거 절차에 국민적 불신과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것은 자유민주국가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이자 경고음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치하는 것은 정부 자신이 국가라는 제도의 존재 이유와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스스로 외면하는 일이 됩니다. 정부는 신속하게 그 의혹을 해소시켜서 국가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적 그리고 정치적 책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민주국가를 건설하고 지키기 위해서 신명을 바친 우리 조상들께 향한 역사적 사명이기도 합니다. 요컨대 선거 부정의 의혹에 대한 해명 책임은 선거제도의 정당성을 유지해 가야 하는 정부 자신에게 있습니다. 선거제도의 정당성을 유지해 가야 하는 정부 자신에게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단지
그런 일은 없다.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절대로 없다. 그건 음모이고 억지다 라고 우기기만 하거나 국민에게 의혹을 증명할 구체적 증거를 제시해봐 라고 요구하면서 수수방관한다면 그것은 의혹을 제기한 국민에게 스스로 국가제도를 지키는 의병이나 또는 스스로 국가제도를 지키는 민병대와 같은 역할을 해보라는 뜻이 됩니다. 그것이거나 또는 정부 자격과 권한을 우리 국민에게 위임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선거소송에서 증명 책임은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시설과 장비, 용품 및 그것을 관리하고 손대는 주요 사람은 모두 선거관리 당국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공간의 점유, 장비나 용품의 구입, 배치, 조작, 연결, 수선, 보관, 폐기,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 설정 등 모든 물적인 요소와 투개표 참관인을 제외한 정규직 및 비정규직 관리요원의 교육, 배치, 감독, 해임 등 모든 인적 요소가 오직 선거당국만의 독점적이고도 절대적인 지배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관리요원이 아닌 제3의 일반인과 관리요원 중에서도 역할이 다른 사람은 선거의 모든 요소가 어떻게 진행되고 취급되는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 즉 국민은 선거 과정과 결과에 의혹이 있어도 그 원인, 그 무엇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어떻게, 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냥 결과의 통계적 양상이나 투개표 과정과 전후에 유관으로 보는 현상 및 선거법령을 통해서 그 어떤 원인을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선거소송에서 무효원인, 즉 선거관리자의 고의적 부정개입 여부를 증명할 증거의 수집 제출 책임은 일단 소송관계자 모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다툼의 최후 종결 단계, 이것은 변론 종결 단계라고 말합니다. 그 단계에서의 소송상 불이익 위험인 증명 책임은 피고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원고가 불법 부정 현상을 증명한 이상 피고가 그 무효 원인, 즉 부정 개입 없었음을 결정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패소하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요컨대 선거소송에서 부정원인 전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선관위에게 있습니다. 증거와의 거리, 또 그 증거 관리의 밀실성, 그리고 그 증거 관리의 독점성에 비추어서 공평한 책임 배분이며 자연스러운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천만보, 양보해서 그 증명 책임은 본래 의혹을 갖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다고 전제하더라도 그 결론은 크게 다르지 않게 됩니다. 간접 사실의 증명을 통한 사실상 추정, 그 중에서도 이름 추정, 표현 증명이라고도 합니다. 혹자는 표현 증명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법 원리에 입각한 확립된 사법 논리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증명에 관한 이 법리는 이름 추정, 표현 증명이라는 이 법리는 우리나라 대법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문명국가에서 동의하고 채용한 것인데 프리마 파시 베바이스 또는 안샤인스 베바이스 또는 러집사 로키투어 The thing speaks for itself 이치오노 스위테 등과 같은 각국 법리와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런 어떤 전제 사실 A, 즉 간접 사실, 이게 부정 불법 현상, 우리가 목격한 수많은 그 현상들입니다.
이걸 간접사실 A라고 하고 그것이 증명되면 우리의 경험 법칙에 비춰서 더 이상의 직접적이고도 상세한 증명이 없더라도 직접 증거라고 하는 것은 기계를 조작한다든가 또는 홈표를 손으로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세한 증명이 없더라도 바로 주요 사실인 B, 즉 이것은 고의적 부정개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요 사실, 증명을 필요로 하는 요증 사실, 그것이 확정된다는 원리입니다. 피고가 이 결론을 뒤집으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결론을 뒤집으려면 전제 사실인 간접 사실 A를 직접 부인하는 증거를 제출하든가 유튜버 애국 투사들이 보여주는 그 장면을 이것은 조작된 거다 라고 하는 식으로 당신이 본 것은 헛것이었다 아니면 당신이 꿈에 본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그 직접 증거를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증거를 제출하든가 이것을 직접 반증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A를 통한 주요 사실 B의 추정을 차단할 수 있는 또 다른 별개의 간접 사실 A2 선거관리위원회나 또는 문제의 그 부정으로 당선됐다고 의혹을 받는 그 후보자 측의 관여자가 했는 짓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어떤 귀신이 와서 그런 것 같다 라든가 아니면은 뭐 중국 사람이 와서 그 짓을 한 것 같다라든가 미국인이 와서 그 짓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그 간접 사실 추정을 차단할 수 있는 또 다른 별개의 간접 사실을 제출하는 것 이것을 간접 반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직접 반증의 제출이나 간접 반증 제출에 성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간접 사실에 의한 그 증명을 요하는 직접 사실의 추정을 뒤집을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4.15 총선에서 선거를 관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누군가의 고의적 부정개입, 이게 주요 사실 B지요. 이것을 추방케 하는 간접 사실에 해당하는 불법 부정 현상과 비현실적 통계 자료는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구리시에서 발견된 기표된 신권 투표지 뭉치, 구리시 선관위의 증거보전 방해와 고의적 비협조, 양천구 부여군 고양시 개표소에서 발견된 투표지 홈표 현상, 안산시에서 투표지 보관함 훼손, 성북구 갑 대표소에서 발견된 서로 붙어있는 다수 투표지, 성북구 갑 대표소에서 오차율이 심각한 분류기를 사용한 것, 개표 도중에 분류기의 정체불명 코드가 다운된 것, 성북구에서 성북구 갑 투표지가 발견된 것, 전주 완산에서 투표지가 투표인 수보다 10장이나 10매나 더 초과된 것, 남양주시에서 투표장 이외의 장소에서 투표함 봉인을 하고 서명을 한 것, 대구 중구 남구와 춘천에서 비정상 규격의 투표지가 발견된 것 등등 일반인에 의해서 그것도 우연히 인지된 많은 현상이 그런 것들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이 투표지상 사용을 지정한 바코드가 아니라 굳이 불법적으로 QR코드를 사용한 점도 또 다른 차원에서의 간접사실 A로 원용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통계자료를 통하여 추측되는 사전 조직적인, 광범위한, 복수 대상적인 부정개입의 개연성을 더욱 고도화하는 외면할 수 없는 실제 리얼리티입니다. 정부와 선관위와 대법원은 진실과 정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의 책무를 위배하지 마라. 자유시민, 자유민주 애국시민은 주권을 절대로 양보하지 마라. 자유민주 애국시민은 주권을 절대로 양보하지 마라.